수요일 빅테크 기업 안에서도 M7 기업 상황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로 오늘도 시작해 보시죠. 테슬라는 약보합권 보이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어제 테슬라 관련 가장 주요한 이슈라고 하면 단연 그록3를 꼽을 수 있겠죠.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있던 여타 AI 프로그램 비해서 10배 이상의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록3의 이전 모델에 대해서도 10배 이상의 발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들려왔는데요. 특히나 이 xAI는 앞으로 그록3를 바탕으로 AI 시장 안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보셨다시피 이 오픈 AI의 챗 GPT 그 안에서 저렴한 모델인 5 시리즈를 제치고 AI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서비스가 가장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록3에 대한 이슈 들려온 가운데 테슬라의 전기차가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진출 자체가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지난 인도의 모디 총리와의 협상 이후 굉장히 발빠르게 나온 소식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높은 관세로 인도 시장을 피해왔지만 인도가 앞으로는 110%였던 관세를 40%까지 낮추면서 인도 시장에 대한 장벽도 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두 번째 기업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도 약한 상승세 보이면서 장 이어갑니다. 엔비디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를 정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드디어 8일 뒤로 다가왔는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발표 전에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웰이 앞으로 수익성의 가시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밝히면서 목표 주가 152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약간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42%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웨드부시 증권에서는 중국과의 AI 강화 모멘텀이 앞으로 애플에 있어서 중대한 진전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16, 아이폰 17 시리즈가 앞으로 더 출하량에 견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19일, 우리 시간으로도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밤인데 SE4 시리즈에 대한 출시가 임박했죠. 이 부분도 출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함께 꾸준히 팔로우업 해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의 뒤를 잇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약간 빠지면서 장 이어갑니다. 0.24%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전에 23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던 폴란드의 데이터 센터에 예정대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7억 달러 이상의 규모라고 하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인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뒤를 잇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1%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내부 회의가 있었는데요. 딥시크 우려에 대해서 이 우려감을 느낄 부분은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기술에 대해서 구글이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내부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딥시크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언급도 나왔는데 최근 한 가지 이슈가 들려왔죠. 딥시크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개인정보의 일부를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딥시크 관련 이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알파벳의 뒤를 잇는 메타입니다. 메타는 계속된 상승세 보여주다가 3%대 이 상승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20일 연속 상승이 이제는 종식이 됐고요. 갑자기 급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 메타에 대한 뚜렷한 이슈는 들려오지 않았는데요. 계속된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이 가지고 있던 분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1%대 하락하면서 장을 이어갑니다. AWS가 헬스케어 분야에 AI를 점점 확장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암 환자 치료법 개발을 위해서 MSK라는 기업과 협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MRI 모델을 선보인 이후의 행보인데 앞으로 배포는 언제일지도 계속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의료 AI 분야도 계속 팔로우업 해보시죠. 이렇게 M7 기업 상황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도 끼고 저희 또 휴장도 있었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참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은데 전반적인 마감 상황 짚어주시죠. 네, 지금 막판에 3대 지수가 다 상승 반전했네요. S&P 500은 0.04% 상승이고요. 다우 지수는 0.02%, 나스닥도 막판에 0.07% 상승으로 지금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는 상승했고 지금 S&P 500도 이제 사상 최고치에 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빅테크 M7의 주가는 지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지금 유럽 증시는 지금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또 홍콩 항생 테크 지수는 한 달 만에 27%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 빅테크가 주춤한 사이에 신흥국이나 유럽 증시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미국과 러시아가 드디어 사우디에서 종전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유럽은 또 긴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을 패싱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또 테슬라는 또 드디어 그록3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는 뭐 오픈 AI나 딥시크를 능가한다라고 했지만 뭔가 2%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특징은요. 중소형주들이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갔던 그런 테마주들 있잖아요. 네. 로봇, 양자 컴퓨터, 뭐 전력, 원전, 그다음에 가상화폐까지 이런 중소형 테마주들이 급등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짝 주목받았던 중소형주 이제는 조금 조심해봐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간밤 빛났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실적 발표 관련해서 급등 흐름 보여주고 또 네. 오늘도 개장 전에 한 7% 상승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16.8%, 7%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프터 마켓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하면 그 상장 폐지 우려 단골 손님이에요. 네. 실적 발표 때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결산을 하게 되면 그 회계 보고서,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 국내 증시도 그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매번 늦게 제출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장 폐지 우려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분기 실적 전망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한 주 만에 28%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2026년도 매출 전망이 올해 매출 대비해서 최대 70%나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또 AI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다음에 매출 가이던스가 이제 2025년도에는 하향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쭉 하락한 다음에 상당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거래량도 같이 실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다,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는데요. 주봉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하락폭이 큰데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보는 거는 여기 지금 한 60달러 선 부분에 매물대가 포진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장 폐지 우려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저나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제 반등 시작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진입은 약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네,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이 상장 폐지 단골 손님이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특징주를 짚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또 대표님도 꼽아주신 핫한 이슈별로 특징주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M&A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A 관련 이슈를 얘기하면 인텔이 요즘 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인텔 그렇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도 저희가 또 반으로 쪼개질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나눴었는데 맞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죠. 이 지금 인텔은 뭐 미국 정부가 나서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인텔의 경우는 설계 부문과 제조 부문을 나눠서 매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구도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 부문은 브로드컴이고 뭐 제조 부문은 TSMC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브로드컴은 인텔의 칩 설계 또 마케팅 사업부 쪽을 인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TSMC는 인텔의 반도체 공장 일부나 전체를 인수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TSMC는 대만 기업이잖아요. 근데 미국 내에서 설계, 제조, 생산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대만 기업의 또 파운드리 업체한테 지분을 넘긴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도 TSMC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주도적으로 팹리스 업체를 인수 지분을 가져가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인텔은 어쨌거나 지금 M&A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동안의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가뿐하게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폭발하는 모습을 일봉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주봉으로 넘어가 보면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M&A 재료를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측면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32달러 선 내지는 35달러 선에 급락했던 박스권 상단에 그 자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려면 보다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라든지 매각 조건, 그다음 매각 가격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 M&A 재료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이 박스권 상단 쪽의 돌파 여부를 체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M&A 관련해서 TSMC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대로 체크를 하고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M&A 관련 이슈 대장 요즘 인텔을 짚어봤는데요. 또 다른 M&A 관련주로 또 어떤 종목을 다뤄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우리가 우버를 불러야 되지만 동남아시아를 아마 여행을 가신 분들은 그랩을 많이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랩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차량 공유 및 식품 배달 업체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라이벌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고투와 M&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랩의 경우를 보면 지금 중소형주들이 급등락을 보이는 시장에서 지금 8.9%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보면 갭상승이 나왔는데 위아래 꼬리를 달았다. 거래량이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주봉상에 보면 지금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면 바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저점에서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M&A 성사가 지금 진행이 예정대로 잘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그랩, 동남아에서는 또 우버 대신 그랩이군요. 그랩홀딩스 함께 주목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와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중국 AI 그리고 소비주입니다. 이 안에서 사실 M7 기업 브리핑 준비하면서 요즘 중국과 참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게 애플이에요. 네. 애플과 뭐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기업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다뤄주신다면요? 네. 지금 알리바바는 이제 더 이상 쇼핑몰, 뭐 전자상거래 업체로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 쇼핑몰이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판도더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의 자회사가 테무예요. 그럼 요즘 아마 TV를 켜시면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 광고들이 아마 쏟아질 겁니다. 네, 엄청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 차이나 커머스라고 하는 이 쇼핑몰 업체들이 저가 폭탄 공세를 하는 바람에 지금 국내 기업들이 초토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AI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 차이나 커머스로 해서 한국 시장을 저가 공세로 해서 지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JP 모건 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요. AI 도입을 하면서 또 낮은 밸류에이션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기술주들의 강세를 견인하는데 알리바바가 앞장설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 지금 알리바바의 AI를 사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10월 7일 이후에 홍콩 증시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라는 게 나오고 있어서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1월 달 중국 위안화 대출 현황이 예상보다 양호했다.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기술 관련 기업들과 만나서 격려를 했다. 테크 기업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승 탄력이 강하게 가고 있는데 이런 상승 패턴을 차트로 인해서 본다면 양봉, 음봉, 양봉, 음봉이 교대로 나오면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런 데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129달러, 주봉상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월봉으로 보면 아직도 상승 탄력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표가를 일단은 170달러 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런 자리 170달러 선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알리바바는 더 이상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니라 AI 기업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전자상거래를 넘어서 AI 기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알리바바, 이 테무 깡이라고 하죠. 요즘 네. 테무를 이렇게 시켜서 택배를 열고 이런 영상을 찍는 게 또 유행인데 이런 기업과 연관이 있는 알리바바까지 짚어봤습니다. 특히 요즘 또 알리바바와 함께 긴밀하게 연관된 M7 기업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애플이잖아요. 네. 애플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지금 애플은 사실은 수급상의 문제도 좀 해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매도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더 이상 팔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상의 문제가 해소가 됐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중국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중국 내에 AI 기능 강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또 바이두하고도 이제 협력하기로 했고 또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가 애플 AI 전략의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전 세계 인구의 25%가 애플 기기를 통해서 애플 AI를 사용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완만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주봉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는 지금 직전 고점 250달러 그리고 지금 목표 주가는 270에서 320달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만한 상승세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고점인 260달러 돌파는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점 돌파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리바바와 함께 요즘 긴밀한 연관 보여주고 있는 애플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와 특징 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미국과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협상을 시작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또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전 기대감 연결해서 미증시 안에서 또 지켜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요? 네, 지금 보면은 종전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재건주들이 올라가는 게 보통인데 유럽에서는 지금 방산주들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국 방어를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방산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은 이제 뭐 록히드 마틴, 세계 최대의 방위산업체죠, 미국의. 그다음에 세계적인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 뭐 정도가 있고요. 또 히토류 채굴 업체인 MP 머티리얼즈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공략주를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그 금값이 7%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절이 하수상할 때는 역시 금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값이 지금 오늘도 온스당 2,952달러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은행에 지금 골드바가 판매가 중단될 정도로 지금 열기가 뜨겁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몬트는 금 생산량 1위의 채굴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 캐나다 광산 기업인 골드코프를 인수하고 났고요. 그다음에 금광을 보유한 상위 채굴 업체 몇 개 중에 최근에 탄력이 가장 좋은데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뉴몬트 같은 경우를 좀 편안하게 사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차트를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완만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지금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신고가 부분까지 58달러에서 돌파가 가능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목표는 저는 시장이 조금 이 불안 요소가 급등락이라든지 이런 불안 요소가 나타난다면 60달러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0달러 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탑픽 종목 뉴몬트까지 연결해서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간밤 눈에 띄었던 종목만 쏙쏙 뽑아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